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준비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보통 우리가 얘기하려면은 이런 거 해야지 라고 제가 키워드 정도는 좀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정말 키워드도 없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야 돼서 우리 태윤 PD가 이제 입이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편집이 될 수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 신기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긴 하지만 일단 얘기할게요. 굉장히 잘 불리셨던 이모들이 그러니까 잘 불리셨다는 게 그냥 무당의 생활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무당 경력이 30년이야. 근데 30년간 온전히 진짜 무당만 하셨냐를 봐야 되거든. 근데 보통은 30년 동안 처음엔 내림받고 뭣도 모르고 5년이 지났어. 그 5년 뒤에 이걸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어떤 장사를 해가지고 또 5년이 지났어. 그리고 5년 뒤에 그 장사를 접고 다시 무당을 했어. 그리고 그 무당을 하다가 다시 또 안 돼갖고 접었어. 그 접고 나서 또 다른 장사를 해갖고 한 8년이 지났어. 그러고 나서 다시 무당을 해. 그렇게 30년이 됐어. 근데 이런 분들이 흔한가요? 흔해요. 엄청나게 흔해요. 혹은 내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해외에 가서 5년간 지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다시 국내로 돌아와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저는 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당으로서 또 한 5년 해요. 그리고 나서 돈 좀 벌었다 싶으면 다시 다 잠수 타고 해외로 가세요. 그래서 해외에서 다시 자유롭게 살아요. 돈 다 쓰고 몇 년간. 그리고 다시 돈 떨어지면 다시 와. 또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젊은 무당분들 중에서는 이게 특정되면 안 돼서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겁나 인스타로 열심히 홍보를 해요. 인스타로. 그리고 막 홍보를 해서 해. 그럼 돈 좀 벌었어. 그러다가 손님 중에 이제 약간의 그런 스폰서 개념으로 막 이 사람을 되게 만나고 싶어 하는 이성이 와. 그러면은 그 사람과 만나면서 이 무당 일을 접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살고 그 사람과 지내고 하면서 몇 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은 다시 인스타로 막 갑자기 후기들이 겁나 올라오기 시작해. 분명 활동을 안 했는데 막 후기들이 겁나 올라와. 그러면서 활동을 다시 시작해서 그런 케이스도 저는 봤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물론 그럴 수는 있어. 우리도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한 10년 회사 생활하고 한 1, 2년간은 쉴 수는 있잖아요. 내가 너무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조금은 휴식을 줘야겠다고 쉴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돈벌이로 돈 벌다가 돈이 안 됐다 싶으면은 멈추고 이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혹은 내가 전 보는 걸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못하겠어, 사람 상대하는 일. 그래서 빨리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장사를 해. 그 장사를 해가지고 한 5년, 10년 지나. 근데 이걸로 싹 다 말아먹었어. 그럼 다시 이제 무당 일하면서 갑자기 자기 무당 경력 30년이라고 해. 받은 날로부터 해서 오늘까지.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잘 불리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잘 불리신은 진짜 30년간 평생 무업을 하신, 예를 들어서 퇴마 이모라든지 뭐 다른 이모들이라든지 제가 얘기했던 진짜 잘 불리신 이모들 이렇게 표현하다시피 그분들은 평생을 이제 신당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시고 신당을 유지를 하시고 점도 보시고, 물론 그럴 수는 있어.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시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손님 끊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골 손님만 한 10명 남고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단골 손님만 해도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왜냐면은 이제는 막 적극적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막 입소문이 나가고 그럴 나이는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손자 키우시고 그럴 나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유롭게. 막 시간에 취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전업은 아닌 거야 이제는. 왜냐면 평생 그렇게 하셨으니까. 약간 은퇴하듯이 하지만 은퇴하지 않은. 그치. 30년, 40년간 오롯이 이 일만 보고 불리신 분들 중에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 의사도 신기가 있어야 한다.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1mm만 잘못 들어가도 의료사고가 난다. 그건 맞죠. 들어봤어. 그 1mm를 잘못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초인적인 이 사람의 기운이라는 거야. 근데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거든. 그리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똑같이, 이건 드라마만 봐도 나오잖아.
열심히 부모가 이 애를 의대를 보내려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의대를 보냈는데 실제로 가가지고 적응을 못해서 막 피만 보면은 막 투어를 한다든지 의대를 어떻게든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거기서 다 한다고 해서 다 의사로 막 수술대 다 들어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수술방에. 근데 이모가 그때 하셨던 얘기가 그 1mm를 안 들어가는 그 역시도 신기의 능력이라는 거야. 근데 저도 유튜브에서 가끔 이 얘기 했었거든요. 신기라는 게 종류의 차이일 뿐이지 꼭 누군가를 봤을 때 아 미래가 보이고 쟤는 앞으로 이럴 거야 이거 보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일반인의 능력을 뛰어넘은 초인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예계도 왜 우리 막 정동원이나 이런 친구 보면은 진짜 영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애들을 왜 신동이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누구는 막 진짜 엘리트 코스에 막 서울대 음대 나오신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했는데도 이 아이는 그냥 음만 듣고 했는데도 너무 막 그냥 막 타고난 그걸로 천성적으로도 너무 잘하고 너무 앞으로도 더 잘해. 아 근데 그 신동의 한자가 귀신신의 아이동이잖아요. 귀신 같은 아이. 그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 신동이거나 이런 친구들이 그 끼가 사실은 진짜 말한 것처럼 귀신의 같은 그런 능력인 거잖아. 그렇죠. 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보고 인생 2회차 같다. 맞아. 그런 표현도 있어. 와 장난 아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은 사실 그게 남들의 미래를 보고 뭔가 맞추고 이런 능력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귀신 같은 능력인 거잖아. 타고난. 이 역시도 이 신기에 그러니까 끼에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통 신기라고 하면은 귀신병 걸리거나 막 뭔가 신병 앓거나 계속 아프거나 어떠한 되게 그런 것 부정적인 것들만 남이 보다 안 보니까 보는 거 보고 이런 본다거나 귀신을 본다거나 귀신한테 시달린다거나 이명을 듣거나 귀신 소리 듣거나 가위에 눌리거나 이런 것만이 신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나는 그 이모의 말이 그 이모는 평생을 그 일을 하셨고 정말 용한 그 특히 한양 무당이시라서 한양에서 불렸다라는 거는 정말 진짜 어마무시하게 불리셨던 분이시거든요. 전설 같은 분이세요. 근데 그 이모가 있어요. 퇴마 이모 아니고 다른 이모인데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이모인데 근데 그런 분이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저 말이 분명 의미가 있을 텐데라고 하고 지금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가 정말 다양한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야 이모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이모가 그때 그 얘기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 신동처럼 사람이 일반적인 기운이 아니라 유독 특출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도 이 끼의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야. 신끼에, 신동처럼. 예. 그래서 노래를 유독 잘하는 애, 춤을 유독 잘 추는 거, 일대 역시도 똑같다는 거야. 어쨌든 남의 피를 보고 그 수술을 하는 능력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은 거거든. 근데 그렇긴 하죠. 막 피가 막 피만 봐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하나 또 얘기해 줄게. 제가 같이 글을 쓰는 의사 언니가 있는데 현직에서 계신 의사 언니가 그 글 쓰는 것 때문에 어떤 부검 장면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다음 주 올 때 내가 부검 책 한번 가져올게 이러길래 저는 워낙 많은 귀신을 다뤘고 워낙 많은 천도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러고 다음 주에 그 부검 책을 가져와 그걸 딱 펼쳤는데 제가 진짜 순간 이랬었어요. 저는 그 많은 귀신을 보고 그 많은 무서운 것들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한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진짜 두꺼운 부검책인데 정말 여러분들은 제 말만 들었을 땐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많은 것들을 징그러운 걸 정말 많이 보고 귀신들이 오만 것들을 다 보여주잖아. 별 것들을 다 봤잖아요. 진짜 부검책 언니가 그냥 딱 하고 아무거나 그냥 페이지 딱 넘겼는데 그걸 넘기는 순간 돌아가신 분의 적나라한 사진이 거기에 바로 박혀 있는데 어떤 사진이었냐면은 정말 얼굴이 껍질이 벗겨진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상상했을 때는 그래도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제가 순간 구역질이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은 왜 그 장면 보면 하면서 왜 경찰이 나간다거나 하잖아. 맞아. 나는 그거 볼 때마다 그냥 넣은 거구나 했는데 그 사진을 본 순간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고개를 확 돌렸었어요. 근데 공부를 위한 서적이기 때문에 진짜 자세하고 정확할 수밖에 정말 없겠네. 적나라하게 나와요. 진짜 그거를 확대한 사진으로 그대로 나와요. 근데 제가 순간 보고 돌렸었는데 얼굴이 반이
여기는 정상적이고 여기 반이 껍질이 벗겨진 상태였었는데 여기에 모든 게 다 적나라하게 보였었는데 눈 알이 일단은 이렇게 다 보여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데 울렁거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놀라고 했더니 언니가 아 맞다. 이거는 좀 징그럽지? 당황하는 거야 언니가. 그러면서 좀 덜 징그러운 게 있으려나 하고 넘겨가지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곁눈으로 봤거든요. 덜 징그러운 게 있나 하고 봤는데 곁눈으로 봤는데도 사진이 정말 빡빡빡빡 다 나와 있는데 남자가 뒤로 누워 있는데 뒷모습이요. 다 벌거벗겨진 뒷모습인데 여기 허리 쪽이 살갗이 전부 다 벗겨져 있는 사진인 거야. 그리고 그 밑에는 그게 확대된 사진인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에이 나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시는데 정말 귀신들이 별별 험한 거 다 보여주거든요. 막 뱀 껍질 벗겨지는 거 이런 거 다 보여주거든요, 저한테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는 건 차원이 달라요. 사람 그걸 보는 거는. 죽은 사람의 그 부검에 그걸 보는 거는 그게 부검 그거였거든. 근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징그럽고 결국엔 제가 그 책을 못 봤어요. 네. 끼어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부검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그 모습을 못 본다고요. 맞아. 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나도 우리 보면은 그래도 부검하지. 그렇게 억울하면 부검을 하지 이러는데 정말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징그럽고 적나라해요. 그 책이 진짜 순간 저도 정말 아무런 그 경계심 없이 언니가 이거 그 책이 하면서 딱 펼치는 순간 눈에 딱 보이는데 진짜 속이 한번 이렇게 울렁하는 느낌이 들면서 진짜 놀랬었어요. 제가 생각도 못하고 그 장면을 봐버려가지고 그러면서 제일 약하다고 하는 다리 부분을 보여줬는데도 그 다리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칼로 도려진 듯한 모습이 보여있는 것도 나는 못 보겠더라고. 내 다리가 도려진 것 같아. 네, 저는 진짜 놀랬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자기는 이제 생각도 못하고 왜냐면 자기한테 너무 익숙한 책인 거야. 그냥 밥 먹으면서도 자기는 봤대. 그 책을. 진짜 이게 일반인들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이게 의사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보일 수 있구나 하면서 자기는 그냥 샌드위치 먹으면서도 그 책 보면서 공부했대.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일반인의 기운은 아닌 거야 사실은. 그치, 상상하기가 어렵지. 그게 가능하다는 게. 그러니까 그 이모의 말을 인용해서 보자면은 어쨌든 그런 운을 타고났고 그런 직업을 한다라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그게 진짜 무뎌진 게 아니라 그런 건 타고났다는 거야. 운명적으로. 네, 그래서 남의 피를 보고 살을 보고 특히 이 칼이 1mm가 안 들어가는 그 능력 또한 신기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맞아요. 실질적으로 막 어떤 사연 같은 어떤 사람이 올린 사연 중에 간호대를 준비해서 시험까지 다 하고 근데 피가 무서워서 결국 그만두신 이런 얘기도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리고 의사분들 중에서도 수술방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난 들었거든. 다른 그래서 분야로 네, 이렇게. 그래서 진료만 해준다거나 그 수술을 못 하셔가지고 그걸 도저히 못 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전문 직종 의사뿐만 아니라 저는 판사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거는 현직 판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판사가 왜 법복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그 법복의 유래를 따라가면은 종교의식에서 내려온 거라 하더라고. 그 법복의 유래가 과거에 그 사제가 입었던 옷에서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이거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종교에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이 달린 문제고 누군가를 어쨌든 간 인생을 바꾸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판결을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 법복의 유래가 종교에서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판사 또한 일반인의 사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똑같이 다 동일하게 평등하게 타고났는데 왜 누군가는 남의 인생을 판단을 해야 되고 판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판사님들도 물론 변호사님들도 그러겠지만 그리고 경찰 또한 그러겠지만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들으셔야지 아차하실 거예요. 판사들이 판결할 때 실제로 부검을 다 보는 거 알죠? 부검 사진들을 내용들을 봐야 되니까. 네, 적나라한 걸 전부 다 본대요. 저도 들었던 얘기 중에
가족들끼리 서로 죽였던 사건이었는데 자녀가 부모를 죽인 거에서 적나라하게 부모가 다 완전히 도려진 거를 그거를 사진을 찍은 거를 그대로 다 봐야 된다 하더라고. 아, 진짜 최악이다. 네. 그 일을 하실 때.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직업군을 다 만나다 보니까 얘기를 듣는데 그 생각은 저도 못했거든요. 판사들이 이런 거를 본다는 거는 지금 들으니까 그치 보겠지 하는데 우리가 생각은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저는 이전에도 판사들도 뭔가 어쨌든 간에 직업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약간의 그런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들 또한 어쨌든 간에 남의 인생을 변호를 해주고 그리고 그런 걸 다 적나라하게 다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신기의 종류가 다른 거지 분명 어디 쪽으로 더 특출난 어떠한 영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경찰 어쨌든 활인업을 하는 직업군들 그 중에서는 직접적인 활인업이 있겠지. 의사, 간호사 생명으로 직접 연관되는 근데 간접적인 직업군도 저는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활인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일단 점을 많이 보러 오시는데 그분들 중에는 모두가 다시 신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는 만들어진 분들도 있어요. 내가 뭔가 공부를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대를 가긴 했지만 진료만 보신다든지 혹은 의대를 가긴 했지만 그걸 그냥 사업적으로 막 이용만 하신다든지 근데 그런 분들 중에도 진짜 신기가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제 손님 중에 이분은 결국에는 모셨어요. 네. 그러니까 신주단지로 모셨거든요. 전문직이신데. 네. 그래서 이게 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이 얘기를 제가 공개를 못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악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 영상을 많은 무당분들이 보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용이 될 수 있을까봐 제가 이게 당장 공개를 못했었는데 하도 궁금해 하시니까 근데 어떤 형태로 신주단지를 모셨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분 같은 경우는 의사이신데 신기가 되게 심했고 이 신기로 인해서 자꾸만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좀 생겼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래서 신기는 있는데 기문도 같이 열리다 보니까 빙의가 됐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엔 빙의가 돼가지고 그 빙의를 빼고 나서 알고 보니까 신기가 너무 강하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도 이성적인 거야. 무슨 의사가 무슨 뭐 무당이고 의사가 무슨 신점이고 무슨 의사가 무슨 뭐 사주팔자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경험을 못하고 사시다가 그냥 계속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만 갖고 어떤 종교도 다녀보시고 또 집안이 워낙 그런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런 쪽도 다녀보고 했는데 계속해서 안 채워지는 이런 헛헛함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다가 이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 역시도 밤이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를 발견을 하고 이거 진짜 심각하다 해서 점을 보러 왔다가 제가 어떤 부분을 잘 건드렸겠죠? 딱 집어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해야겠다라고 해서 빙의를 빼고 나서 보니까 신기가 있었던 거야. 빼고 나서? 네, 빼고 나서 보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떠한 과정 끝에 조상을 모셨어요. 우리 옛날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조상을 잘 모셨는데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 함부로 모시면 안 됩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이 신주단지는 잘 찾아줘야 되고 그냥 우리 가족을 다 모신다고 해서 되는 개념도 아니라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지금도 여전히 의사를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구슬하잖아요. 무당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말이 트여서 점을 봐줘요. 그래서 다 맞춥니다. 그래서 테마 이모가 이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제 나이가 이모가 많으니까 너는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너는 민지 선생 안 만났으면은 너는 다른 데 갔으면 100% 무당시켰을 거라고. 의사고 뭐고 너 이거 못한다. 다 때려치워라. 너 이미 이거 다 터졌고 전부 봐 심지어. 그럼 이미 끝난 거잖아. 그치.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무당이지 뭐야. 그치. 점까지 보니까 야 너 큰일 났다. 너 이거 못하겠다. 너 의사 못하겠다. 너 다 그만두고 너 무당 해야겠다. 그리고 자기도 봤잖아. 자기가 점 보는 거를. 그러네. 미쳤다. 이게 된 거잖아.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 만났으면은 너 이거 의사고 뭐 다 때려치우고 너 무당 했었어야 됐다. 근데 저도 되게 힘들었어. 이걸 찾아주는 과정이 저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아무튼 간에 정말 힘든 과정에서 복잡하게 찾아내서 답을 얻었지만 그분은 지금도
의사를 하세요. 근데 자기 굿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점을 봐주십니다. 근데 그 점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얘기를 하고 싶고 너무 다른 손님도 초대하고 싶은데 그분의 그게 있다 보니까 제가 초대를 못 하는데 한 예로 작년에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까? 정말 미친 걸 맞춰가지고 근데 그 맞춘다는 것도 어쨌든 간에 이게 무당으로서 내림을 받거나 하면은 내가 누군가의 미래를 봐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압박감이 없다 보니까 너무 순수하게 맞추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이사가 궁금해. 그러면은 할아버지 이사에 문서를 질까요? 안 질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사에 문서가 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야. 간다! 가! 끝! 그냥. 근데 보통은 우리 손님들이 오면은 그래도 이사를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몇 월에 갈까요? 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방향에 답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런 것도 없이 간다! 가! 끝!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뭐야 성의 없게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순수하게 모신 거야. 그러니까 딱 정돈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딱 정답만 말하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나서 굿이 끝나면 다시 의사로 돌아가요. 그리고 너무 겸손하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근데 궁금한 게 그럼 평상시에도 번쩍번쩍 이런 것도 전혀 없으신 거예요? 있긴 해. 번쩍번쩍이 어디서 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가 미친 듯이 올라올 때가 있대.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그 순간 빨리 할아버지 할머니 진정시켜주세요 한대. 그러면 싹 가라앉는데. 근데 그게 옛날에는 모르다 보니까 길 가다가도 패고 싶고 이랬었대. 자기가 그 화가 주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귀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빙의가 되고 이 빙의가 됐었다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안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보면 자기는 모르잖아. 너무 이성적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설마 내가 그럴까? 그래서 정신과도 가보고 이러셨대. 근데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냥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내가 정신 이상자인가 보다. 그냥 내가 미친놈인가 보다 이러고 사셨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모든 답을 찾다 보니까 화가 순간적으로 미친 듯이 올라올 때도 있대. 지금도. 그냥 어떠한 공간에 가거나 어떠한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순간 욱 하고 뒤집어질 때가 있대. 그럴 때 되면 자기도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할아버지 할머니 진정시켜주세요. 저한테 아무것도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면은 싹 가라앉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점을 봐주거나 이러진 않아. 절대로. 그거는 만들어진 굿판에서만. 굿판은 안정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들어오셔갖고 점 실컷 보세요라고 만들어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가 깔린 굿판에서는 들어가고 얘도 보고 쟤도 보고 쟤한테도 얘기하고 심지어 저도 점 봐줘요. 화진선녀도 점 봐줘요. 그리고 점 내용들을 저희가 얘기할 순 없지만 진짜 너무 순수하게 다 맞췄었어요. 오, 진짜 신기하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 PD도 할아버지 근데 지금 주식해가지고 돈이 조금 잃었다는데 그거 괜찮을까요? 이분이 그게 궁금하대요. 그게 왜 문제인데? 그게 문제가 되나? 그럼요 할아버지 요즘은요 이런 주식 같은 걸 해요. 그렇구나.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질문이 뭐였지? 진짜 이러셔. 진짜 할아버지네. 근데 그냥? 만약에 점 보러 갔는데 이런 얘기 해봐봐. 제자가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오지 싶죠. 뭐 하자는 거지? 장난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근데 이게 진짜 윗대에서 내려오신 할아버지는 진짜 이런 반응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건 거잖아요. 나는 점을 보러 왔어가 아니라 날 불러서 왔어. 로 시작이 되니까. 그치. 그리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는 너무 위에 계시다 보니까 다 아시잖아. 그래서 답을. 말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얘 대답을 해주는 건 거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주식은요 이런 게 주식이에요. 신기한 세상이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잠깐만 질문이 뭐였지? 할아버지 요 사람이요 이번에 이런 주식을 해갖고 돈을 좀 잃었는데 이 잃은 돈이 조금 회복이 돼야 앞으로 집도 사고 할 수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괜찮아. 다시 괜찮아져. 할아버지 뭐가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주식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뭐가 회복이 된다는 거지? 이래. 근데 결국은 뭔 줄 알아? 괜찮아. 너 좀 있으면 괜찮아진다?
이러는데 진짜 너무 신기하게 진짜 괜찮아져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게 정말 윗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인 거야.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왜 중요한데, 주식이 네가 사는 인생에서 왜 중요한데, 너 그걸로 안 죽어. 막 진짜 심각하게 얘가 전 재산을 다 넣었어. 그러면 심각하지. 근데 사실 전 재산 넣은 것도 아니야. 막 100만 원, 200만 원 사실 넣은 거였었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막 이제 얘가 타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게 왜 중요하지? 괜찮아. 이러신 게 진짜 정답이었던 거야. 맞네. 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고 진짜 싱글벙글이에요. 그 질문이 너무 웃기다. 근데 뭘 물어봤지? 근데 뭘 물어봤지? 이러시고. 그런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들었을 때는 뭐지 싶었는데 너는 꾸준히 조금씩 계속해서 좋아질 거야 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맞아. 근데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마이너스도 없고 꾸준히 정말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진짜 좋아졌어. 그게 옛날에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옛날에 왜 신기 있는 옆집 할머니가 마치 나의 미래를 다 보고 걱정하지 마. 툭 한마디 해주는. 툭 한마디 하잖아. 정말 그런 개념인 거야. 한 예로 옛날에 저희 엄마가 새댁일 때 옆집에 새댁이 또 있었대요. 근데 엄마는 이제 아들도 낳고 저도 임신해 있었는데 그 옆집 새댁이 애가 안 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새댁이 맨날 울고 막 절 유명하다는 절 다니고 했는데 애가 안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친할머니가 툭 지나가는 말로, 야, 너 걱정하지 마라. 너 나중에 아들 둘 낳아서 네가 시엄마한테 떵떵거리고 살 거다. 이 소리를 했대. 근데 그때는 그 새댁이, 네? 아들은 무슨 아들이에요. 지금 애도 하나도 안 생기는데요. 이랬는데 실제로 나중에 한참 지나서 저희 엄마도 이사를 가고 나중에 그 아줌마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정말 아들 둘이 낳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더래요. 와, 심지어 뭐 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가 툭 한마디 해준 저희 거잖아. 친할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야, 너 애 둘 낳아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아들 둘 낳아서 너네 시엄마한테 떵떵거리고 살 거랑 딱 그 소리 했대. 근데 그때는 와닿지가 않았던 거야. 그냥 위로의 말로만 들었던 거야. 이게 진짜 높은 조상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뭔데? 그래? 하고 툭 한마디 해주는 게 그게 맞는 말인 거야. 신기하다 진짜. 그래서 그분은 정말 높은 데서 조상이 딱 내려오셔갖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다 관리를 하시는데, 와, 너무 신기하고, 또 하나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왜 이분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제가 정말 소름 돋는 거를 봤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최근에 이제 할아버지들이 또 내려오신 거예요, 다. 근데 그분이 다 싫은 상태에서, 조상은 싫은 상태에서 이제 혼자 놀기 시작하는데, 구판에서 혼자 가운데서. 나 너무 신기했던 게, 이건 진짜 제가 지금 얘기해도 소름 돋거든요. 갑자기 창문 문 쪽 있잖아, 문 굿당에 문을 바라보더니, 야, 너도 왔냐? 야, 와라. 야, 너도 왔냐? 와라. 이러는데 진짜 내가 그걸 보고 있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야. 뭐 갑자기 잔치상 모이듯이. 잔치상 모이듯이. 무당들이 조상을 놓을 때 우리가 큰아버지 오셨지, 옷 가지고 놀면서 너 이러이러해라. 큰아버지 내려놓고, 작은아버지도 오셨지,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신다. 너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이렇게만 봤잖아. 이거를 이제 이분은 모르잖아, 이 개념을. 그쵸? 이제 혼자 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구판이 열린다고 열린 문으로 조상들이 들어오는 걸 자기가 보는 거야. 그냥 보는 걸 그러니까 다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다 입으로 뱉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증조 할머니가 하신 얘기인 거야. 우리 아들, 야, 큰아들 너도 왔냐? 야, 작은아들 너도 왔냐? 목소리가 진짜 반가운 옛날 어른들이 하신 얘기 있잖아. 와, 이게 진짜 굿이구나 싶은 거야. 와, 신기하다 진짜. 네. 그러면서, 야, 너 자꾸 그렇게 처먹으면 안 돼. 저놈 시키가 저렇게 먹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한 분은 잔치 그 상을 드시고 계셔서 이미 오셔갖고 드시고 계시는 거야. 그거를 남자분이 할머니 목소리를 내면서, 아유, 저놈이 옛날부터 저렇게 먹는 걸 좋아하더니 저렇게 또 먹고 있어. 야, 너 그만 먹어라. 그러면서 또 보더니, 야, 너도 왔냐? 너도 와라. 이러는데 진짜 제가 보는데 진짜 발끝에서부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내가 늘 하는 굿인데도
그거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신기 있는 분이 그거를 소화해내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정말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할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만나는 그 과정이 큰 아들도 들어오고 작은 아들도 들어오고 하는 모습이 반가운 거야. 감격에 울컥했다니까요. 제가 그 장면 보는데 제가 잘 안 안 울거든요. 울컥하는 사람인데. 근데 진짜 그거를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이게 굿이지. 조상들이 다 모여갖고 잔칫날에 다 모이셔가지고 다들 그렇게 모이는 모습을 저는 보이잖아요. 근데 남들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 눈에는. 근데 이분이 그거를 다 소화해내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저 혼자만 지금 감동하고 있나요? 약간 그런 면도 있긴 한데. 그리고 그분은 낮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러면서 막 칼 막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 갑자기 막. 그래서 근데 이러고 굿이 다 끝나면 아,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날 그 퇴마 이모가 뭘 급하게 드시다가 갑자기 급체를 하셔가지고 아, 식사 그냥 하시다가? 네, 하시다가 칵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본업 모먼트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모 팍 하더니 팍팍팍팍팍 해가지고 당장 가서 뭐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하더니 현장 치료. 네, 현장에서 이거는 약 먹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더니 이모를 어떤 자세를 탁 취하게 하더니 팍 하고 치니까 이모가 캑 하면서 나 진짜 너무 반했잖아. 여기가 병원이야, 구판이야. 방금 우리 굿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이모가 다 끝나고 이제 기분이 좋으셨는지 뭐를 너무 맛있는 게 나오니까 팍 멋있다 급체하신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다 나오세요 하면서 진짜 드라마처럼 다 나오세요. 여기 이렇게 이런 자세로 하세요 하더니 팍 치니까 바로 팍. 되게 흥미로운 굿이었겠다.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런 장면들이 이런 모습들이 되게 제가 지금 흥분한 이유도 이 신기는 무당들한테만 있고 막 신기가 오면은 막 뭐 신병이 들려갖고 다들 막 몸이 막 무조건 문제가 생겨야 되고 무당들이랑 무조건 비운의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사실 절대 아니고 그렇게 치면 제가 항상 예시로 하는 얘기가 우리 도화살도 옛날이었으면 굿해야 되는 살이에요. 도화살 있으면 굿해야 돼. 우리 딸 도화살 있어? 큰일 났어. 시집 3번 가. 없애야 돼.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얘를 정말 앞으로 인생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거야. 왜냐면 여자가 시집 3번 간다면 끝난 거잖아요. 옛날이었으면 우리 엄마 시절에 할머니 시절에 내 손녀가 시집 3번 간다 나왔다고 하면은 죄인 취급하잖아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저주야 저주. 그러면은 구슬에서라도 없애야 돼. 이 도화살이라는 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시집 3번이라고 해석하지가 않고 만인의 꽃이 되는 매력 기운이거든요. 있는 여자들이나 매력 남자들. 있고 나를 이성이든 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예뻐해주고 이성을 끌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도 막 도화살 메이크업 맞네. 네, 도화살 생기는 방법 심지어 요즘 MZ들 사이에서는 도화살 생기는 방법에서 그 기운이 생기는 무슨 헤르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무슨 도화살 생기는 주파수라고 나중에 검색해서 또 듣는다. 들어서 자야겠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MZ들한테는 도화살이라는 게 너무 매력적인 기운인 거야. 나를 PR할 수 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좀 자기 PR 시대잖아요. 내가 어디에 갔는데 다 묻히기만 해. 그냥 나는 그림자 같아. 아무도 날 주목해주지 않아. 그것만큼 옛날이었으면 그게 편안한 거지. 무난하게 흘러가는 기운이잖아. 근데 요즘 시대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서 지금은 도화살이 너무나도 필요한 살인 거야. 그래서 이 신기도 똑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특징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남의 조상을 보는 능력이고 이건 똑같이 이 끼라는 거는 같은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의사의 끼, 변호사의 끼, 판사의 끼, 전문직의 끼 이렇게 해서 대신에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미래를 보거나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의사로서 사는 팔자, 내가 의사로서 활인업을 한다거나 내가 판사로서 남의 인생을 개입한다거나 내가 변호사로서 남의 인생을 뭔가 변호해주는 일을 하면서 활인업을 간접적인 활인업을 한다던가 내가 간호사로서 뭔가 의사들을 서포트해갖고 또 활인업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죠. 간호사님들도 그런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대신에 똑같은 어쨌든 간에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에 끼지만 연예인도 똑같잖아. 내가 누군가의 내 연기를 보고 누군가는 그걸 보고 힐링을 해. 막
우리 그래서 배우들 보면은 막 그런 많이 올라잖아요. 예능도 똑같잖아. 막 무한도전 보면 사람들이 제가 뭐 암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무한도전을 보면서 이거 항암 치료를 견뎌냈다 하잖아. 어떻게 그런 에너지를 줄 수가 있냐고. 남한테 어떤 선한 영향력이나 영향을 끼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 주고 받는 거거든. 그건 역시도 일반적인 기운은 아니다라는 거야.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연기를 처음 하게 된 게 제가 드라마 연기 누군가 어떤 배우의 연기를 보고 위로를 엄청 크게 받았었어요. 네. 나도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가 시작이었어요. 아예 처음에. 꼭 신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직업을 다 그만두고 막 다 때려치우고 너는 이제 무당을 해야 돼. 남의 점을 봐줘야 돼. 그래서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이분도 똑같잖아. 의사로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갖고 말문 다 터졌으니까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박수무당 해야 된다 해갖고 의사 다 때려치고 무당해 막 남의 점 봐야 돼. 그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고 능력 낭비고 진짜 재능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쪽의 조상들은 남의 수술을 해주는 쪽에서 남을 살리는 쪽으로 발달해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다 자기는 조상을 모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게 좀 심했어. 이게 기운이 너무 많이 열려있고 조상들이 너무 많이 자꾸만 들락날락 하시다 보니까 빙의가 자꾸만 되고 영향을 자꾸만 받고 주변에서 막 이상한 일이 좀 많이 생기긴 해가지고 그리고 순간 욱 해가지고 누군가를 막 때리고 싶은 마음 뭔가 여기 다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자꾸만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근데 신기하게 이 모든 게 다 닦이고 나서는 지금은 너무너무너무너무 평화로워졌고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이때까지 얘기 안 했냐면 이게 악용되고 남용될까봐 이제 이 얘기를 안 했던 거고 이거는 컨텐츠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는 잘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거는 잘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신호들이 있었고. 네, 맞아요. 충분한 신호들도 있었고 저도 이분을 정말 많이 좀 재봤고 정말 많이 재봤고 테스트도 많이 해봤고 그러면서 저도 답을 찾은 거라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혼자 흥분해가지고 혼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냐면 저는 굉장히 너무나도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어가지고 마지막 거의 한 10분에 1.5배속을 틀어놓은 듯한. 예, 좀 지겨우실까봐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또 있는데 이건 제가 천천히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또 직접 경험하신 얘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요즘 좀 약간 고민 상담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사연이 아니라 꿈 얘기 그리고 꿈 해석해달라. 1. 빨간 리본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꿈일까요? 2. 어제는 컴퓨터 하는 꿈을 꿨는데 이거는 무슨 꿈일까요? 거의 이 정도의 컴퓨터 하는 꿈 그냥 컴퓨터 하는 꿈 아닐까요? 이 정도의 약간 꿈 해석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그래도 사연을 조금 소개될 수 있는 사연 혹은 자신이 경험했던 사연 혹은 주변에 있었던 무서운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해석도 해드리고 또 설명도 해드리고 해드릴 테니까요. 아래 메일로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를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